36번 볼게요. 36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마크 그레노버터라는 사람은요, 익점이 실험을 했는데요. 그 익스텐드 규모를 실험했습니다. 규모 뭐 아니면은 뭐 정도를 실험했는데, 자 이제 이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게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은 얘는 관계 부사로 보는 게 좋습니다.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으로 오겠죠. 만약에 위치를 쓰게 되면은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야 돼, 없어야 돼. 한번 볼게. 그 정보는, 직업에 대한 그 정보는 흐릅니다. 그럼 뭐뭐를 흐르는 거야? 어디를 통해서 흐르는 거야? 그치? 약한 vs는 vs예요. 그리고 strong은 강한이야. 약하고 강한 그 유대감. 약한 유대감이냐 또는 강한 유대감을 통해서 흐르는 그 정보 됐습니까? 흐릅니다라는 정보. 그럼 주어 동사가 나왔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직업에 관한 그 정보가 어떤 일들에 대한 정보는 흐르는데 뭐를 통해서 약하고 그리고 강한 유대감을 통해서 흐른다라는 거지. 그럼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완벽한 문장이거든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문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to which로 갈게요. 그리고 그 규모를 했는데 정보가 흐르는 규모를 실험했습니다. 약한 거대 그리고 강한 유대감 사이에서의 누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한 그룹의 사람들 한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 약하거나 또는 강한 유대감들을 통해서 흐르는 정보의 규모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딱 했어요. 이제 그는 발견했다는 거는 실험의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결과가 딱 등장하는 거야. 뭐를 발견했느냐 보니까 또 역시 와시냐 대시냐는 동사 뒤에 있으니까 완벽한 문장이냐 아니냐만 보면 되겠지. 만약에 완벽한 문장이면 접속사 대를 쓰면 되는 거고 불완전한 문장이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면 되겠죠. 오직 그 직업의 6분의 1이 오직 6분의 1만이 자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what은 일단 얘는 안 될 거야. that 어떤 직업의 6분의 1이냐면은 come 비아는요 뭐뭐를 통하여라는 표현이다. 그걸 통하여. 자 그리고요 네트워크를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하랬지? 인맥이라 그랬지. 인맥으로 해석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인맥을 통해 들어오는 그 정보의 6분의 1인데 지금 선생님 그럼 6분의 1이니까 단수잖아요. 아니야. 이 부분과 전체거든요. 직업들의 6분의 1이잖아. 그럼 결국은 직업들로 봐야 되는 거야. 복수로 봐야 돼. 그래서 워가 와야 돼.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부분이 나오고 오브 전체 이렇게 해서 전체가 나오면 전체의 수를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전체니까는 이걸 수를 따라간 거야. 직업의 그 6분의 1만이 인맥을 통해서 오는 직업의 6분의 1이 from 강한 유대감이었었고요. 직업 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6분의 1이 강한 유대감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나머지는 the rest는 나머지가 되겠죠. coming 뭐뭐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beyond medium의 weak tie.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거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중간 또는 약한 유대감을 통해서 나머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more than 그 이상이 들어왔는데 4분의 1은 coming 들어왔는데 뭐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약한 뭐를 통해서 유대감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약한 유대감을 통해서 나머지 것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4분의 1이 들어왔는데 그 4분의 1 이상이 약한 유대감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강한 유대감이 정보가 많이 왔어요? 약한 유대감이 많이 왔어요? 약한 유대감이 많이 왔죠? 강한 유대감은 can be 될 수 있는데 좀 더 호모필리스틱이 될 수 있습니다. 호모필리스틱이 무슨 뜻이냐면은 동족 친화적인이라는 뜻이래요. 강한 유대감들은 좀 더 동족 친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는 종종 사람들인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뒤에서 꾸밀 때 사람들로 해석하라 했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요 가장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unlike는 비동사 뒤에서만 나온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맞잖아요. 근데 봐봐 비동사에서 unlike가 비동사 나오는 건 맞는데 여기서 끝났어야 돼. 지금은 뭐가 나왔어?
목적어가 나왔잖아. 목적어는 결국 명사잖아. 그러면 전치사 뒤에 와야 되니까 like가 된 거야. 우리와 같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된 구조는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다시 갈게. 강한 유대감이라는 것은 좀 더 동족 친화적일 수 있는데,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종종 이러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랑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게 동족 친화적인 거래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거야. this 이것은 의미하는데 끊어주세요. what이냐 대시냐 둘 다 올 수 있다 그랬어. 동사 뒤에서는 그들은 have 가지고 있는데 정보를 완벽한 문장으로 왔지. 그럼 what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야. 이건 관계대명사니까 대수로 갈게요. 우리가 정보를 아마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at 어떤 정보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what은 안 되는 거야. 정보 단수로 봤으니까 2주로 가면 되겠지. 여기까지 한 번에 가자. 우리가 정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that 그 정보는 is most 가장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가장 관련된 정보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관련된 정보라는 얘기는 결국 이건 뭐란 얘기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되겠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우리랑 같이 우리랑 가장 관련돼 있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또한 means 의미하는데 끊어주세요. 또 this 이것은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요. 주어 동사 보고 나왔고 일단은 뒤에 걸 봐야겠지. 얘는 관계대명사인데 전치사가 있으니까 관계 부사로 보라고 했고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완벽한 문장으로 이루어질 테고 얘는 목적어나 주어가 생략이 되겠지. 자 여기부터 해석하자. 우리는 이미 노출된 수동태로 나오면요 완벽한 문장으로 보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얘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미 노출된 그러한 정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이 노출된 정보는 우리에게 노출된 정보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란 얘기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지? 이해됐어? 자, 4번 문장 다시 갈게. 이것은 의미하는데 그들이 아마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야. 이거는 이들은 이제 친구가 되겠지. 친구들은 우리랑 같은 친한 친구들은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랑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랑 관련된 정보는 뭐냐면 이것은 정보인데 우리가 이미 노출된 정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가 나왔죠. 반면에 우리의 더 약한 관계는 강한 관계가 아니야. 약한 관계 또는 약한 유대감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인데 됐지. 뭐를 가진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뭐뭐입니다. 좀 더 디스턴스 먼 사람입니다.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둘 다 먼 사람이야. 뭐가 뭐냐면 지리적으로도 거리가 멀고요. 보스를 썼으니까는 보스 논리적으로 봐봐. 보스는 둘 다야. 그러면 A 또는 B 둘 다야. A 그리고 B야. 둘 다니까 and가 되겠지. and 지리적으로 또는 demographically. 자, demographically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인구 통계학이란 표현입니다. 아니 지리적으로도 또는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둘 다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보는요, 좀 더 뭐합니다? 너벌합니다. 너벌하게 되면 선생님이 새롭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지. 위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는 안 되는 거야. 그 디스파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덜 자주 이야기하더라고. 그치? 이런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약한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덜 자주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have 가지는데요. so 동그라미 쳐. 그럼 뒤에 대신 나올 거야. 이거 묻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많은 약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end of ing 결국 being 되면서 끝납니다. 뭐가 돼? sizable source of information. sizeable는 큰 이렇게 되면 돼. 큰 상당한 정보의 원천이 되면서 끝납니다. 그냥 결국 상당한 정보의 원천이 됩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석해주자.
특별히 그 정보인데, 이 특별히 이러한 정보인데, 그 정보는 어떤 정보일까? 자, 뒤에 문장 보면 되겠죠? 우리는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 접근성을,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한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to 있지가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접근하지, 그렇지 않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약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이 뭐라고? 약한 유대감을 가지지 않았다면. 즉, 강한 유대감을 가졌다면. 접근할 수 없는 정보, 이러한 상당한 정보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36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거지. 강한 유대감은 친한 거야. 강한 유대감은 친숙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반면에 약한 유대감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 친숙한 정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고, 약한 유대감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이유가 뭐 때문이야? 친숙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유대감은 이미 노출되거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야. 더 자주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다가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6번은요, 제목 맞추는 문제로 나와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목. 알겠죠? 정보의 원천이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주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36번 문제는요, 어휘 위주로 보세요. 어휘 위주. 근데 어휘 위주로 보라 그러면은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나 그 선생님이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무조건 막 외우려고 그래.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덜 자주 만나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은 더 적게 많이 만나는 거야. 적게 만나는 거야. 적게 만나잖아.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 적게 만나는 거야. 레스가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면 틀린 거라고요. 알겠지? 약한 유대감인 사람들이야? 아니면 강한 유대감이야? 봐봐. 사이즈업을 큰 상당한 정보의 원천이 되는 사람들은 결국 약한 유대감이지, 그런 중심 소재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스트롱이란 말이 들어가면 틀리겠죠? 그런 구조로다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문은요. 알겠죠? 그래서요,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선생님이 봤었을 때 요게 두 개 문장이 조금 합쳐져서 4번 문장 같은 경우가 이제 끼워 넣기 문제로 나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치? 여기까지 얘기는 무슨 얘기야? 친한 사람들의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사람들? 우리가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이나 4번 문장이 여기서 좀 나눠지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 안 친한 사람들, 강한 유대감, 안 강한 유대감 나오기 때문에 요 4번이나 5번 둘 중에 하나는 끼워 넣기 문제로 나와도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자, 37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37번. 이 37번을 저번에, 이 37번이 내용적으로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가장 어려웠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따가도 더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의 수렵 채집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라는 얘기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용을 외우세요. 내가 볼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작년 같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재작년이다 벌써,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해하기 되게 힘든 지문이 나오면 시험 문제를 안 내더라고. 오히려 니네들은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내용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문장은요 11개 문장으로 굉장히 깁니다. 대신에 해석은 짧아. 해석은 되게 쉬워요. 근데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이 지문이거든요. 어렵지 않게 가봅시다. 우리는 when이 나오면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문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문화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생각합니다. 인간의 문화, 즉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해.
그 문화를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 문화가 뭐냐면요. think of 생각하는데 컴퓨터를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문화야. 에어플레인을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패션을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팀을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팝스타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지금 현재에서 너 문화가 뭐야? 라면 이런 문화들을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는 약간은 지역적인 문화라고 보면 되겠지. 지역적이라는 말을 모은 좁은 문화.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죠. 좁은 의미의 문화를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그 인간의 인간 문화 역사의 대부분 동안 되겠죠. 대부분 동안 인간 문화 역사의 대부분 동안에 논이 나왔으니까 부정문으로 갈 겁니다. 이러한 것들의 어느 것도 낫을 갈 거야. 존재했다, 존재하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능동입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능동이면서 부정이야. 이거 잘 해석해야 돼.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봤었을 때 컴퓨터나 에어플레인이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패션이 나온 거는 사실 100년밖에 안 돼. 수천만 년 동안은 없었단 얘기야.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는 문화가 아니었단 얘기야. 100년이죠. 1000년이죠. 합치면은 수십만 년이 되겠죠. 수십만 년 동안 어느 인간도 노예요. 낫은 여기서 해석하라 그랬지? 낫 어느 인간의 문화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도구를요. with 어떤 도구? 움직이는 부품들을 가진 이렇게 되겠지. 움직이는 부품들을 가진 도구들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움직이는 도구란 얘기는 뭐 비행기나 자동차와 같은 이러한 도구를 가지지 않아서 수만 년 동안. 알겠지? 왜? 그래요. 그래요가 아니네. 20는 잘 쳐줘봐야 20세기 이렇게 하자. 20세기까지도 그 다양한 인간의 포레이징, 자 포레이징이 이게 수렵 채집이란 표현이다. 수렵 또는 채집. 다양한 인간의 수렵 채집의 그 문화는 retain 보유했었습니다. 뭐를 보유했냐면요. 도구, 그러니까 돌의 도구, 나무의 도구, 그리고 뼈로 된 도구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20세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수렵 채집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도구를 보유했어요. 그 문화는요. 돌과 나무나 뼈. 됐지? 시간상으로 엄청난 갭이 지금 생기고 있네요. 우리는 아마도 불쌍히 여길 겁니다. 그 인간들. 어떤 인간들? 헌터, 게더러. 헌터니까는 사냥이 되겠고, 게더러는 모으는 사람이니까는 이 사람들이 수렵과 그리고 채집에 했던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길 겁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은 아닌데, 이 부분 잘 해석해야 돼. 그들의 그 꽉 막힌 발전 없는 그 단순함 때문에 불쌍히 여길 거야. 우리는 그치 핸드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서 편하게 사는데 이 수렵 채집인들은 이러한 돌이나 나무나 뼈를 깎아갖고 도구를 만드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지. 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뭐야? 우리는 would be 뭐 하고 있는 거야? 만들고 있는 거야. 뭐를 만드는 거야? 실수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 실수냐? 그들은 수렵 채집인들은 헬드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장적인 넓은 이렇게 하자.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됐죠?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비밀을 뭐에? 그들의 땅에 그리고 그들의 생명체에 대한 비밀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 엔드 안 썼어요? 이렇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친한 문장에서는 안 쓰고요. 그 밑에도 또 엔드가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야. 그리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겠대. 그들은 헬드 뭐 하고 있었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비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경험도 했어요. 뭐를 그러냐면 풍부하고 보람 있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금 나은 거야. 비록 돌이나 나무나 뼈로 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땅과 생명체에 대한 깊은 비밀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풍요롭고 보람 있는 삶도 경험했었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So 그렇게는 알고 있어. 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도 살았고, 보람 있는 사람도 살았고, 깊은 비밀도 알고, 광범위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 왜냐하면, 그들이, 방법이, 그들의 길이 위협받았을 때, 그들은 싸웠다. 주어동사 이미 나오죠? 그러니까 because를 쓸게요. 그들의 길이, 삶이 위협받았을 때, 위협받은 거니까 그들은 싸웠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hold on 하기 위해서. 자, hold on to 밑줄 그으세요. hold on to 하면요, 뭐뭐를 지키다 라는 표현이야. 지키다, 고수하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고수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언제까지? 죽음까지. 죽을 때까지.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을 굉장히 고귀하게 보고 있죠. 죽을 때까지 싸웠어. 그들의 삶의 방법들이 위협받았을 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근데 슬프게도 이제 하지만의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슬프게도 이것은 뭐였습니다? 여전히 사실입니다. keep, remain, stay 이런 동사가 나왔잖아.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은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대요. 그러니까는 슬프게도 이것은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싸웠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진실이다. 아직도 진실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됐어요? 이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하자. 뭐뭐 할 때? 마지막 부족의 사람들이 get over, 정복 당했을 때.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겠지. 돈을 above humanity, 인간성보다 돈을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압도당하고 지배당했을 때, 그 마지막 부정이 당했을 때 여전히 그게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We are living,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의 end time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들의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야? 수렵 채집인들이 되겠지. 조상들의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요, to extend 하면 어느 정도는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건 다양한 정도로다가 우리는요, 모두 뭐 했습니다? 이러한 종말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능동으로 갈게요. contribute 하면요, 기여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러한 종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다양한 정도로다가 우리는 기여하고 있어. 그 종말의 시대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는 심지어 뭐하고 있어?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치? 증명하고 있습니다가 되겠죠? 증명합니다. self-defeating,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부정하는 거는 결국 우리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되게 어려웠었어요, 이 지문이. 그래서 그냥 내가 다른 애들한테는 뭐 자세하게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할 때는요, 이 정도로다가 한번 할게요. 자, 우리의 문화는, 됐지? 우리의 문화는, 현재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지식과 경험과 비밀인데, 뭐, 경험을 가진 수렵 채집인들의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다가 지금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종말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종말에 기여하고 있다. 자, 다른 색깔로 한번 보면 이건 뭐냐면 우리 문화에 있는 것이 수렵 채집인들에게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없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였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 문화를 파괴 중이다. 어렵지? 그래도 어려워.
한 번 더 적어보자. 우리 문화에 있는 것이 수렵천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있는 것은, 우리 문화는 지금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 문화는 뭐냐면은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또는 우리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비행기와 같은 것들만 생각하는 우리는 뭐 돌과, 그리고 돈이 아니라 돌과 나무나, 그리고 뼈로 만드는 이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기 것을 지키려는 굉장히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는 그냥 다 정복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 문화를 파괴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다?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맞지? 우리의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것도 필요한 가치인데, 모르겠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이 정도?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결론 부분에 대해서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오면 좀 좋을 문제 같고요. 좋을 문제 같고, 그리고 9번 문장이 저기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삽입 문제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슬프게도 압도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7, 8번 문장은 수렵채집인 생활이고, 슬프게도 우리는 파괴하고 있다. 수백만 년 동안 우리는 뭐 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하면서 2번, 3번, 4번, 5번 A, B, C 순서 맞추기 이미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9번 문장이 서술형이 이렇게 삽입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38번 해보자. 38번 하면은 이제 2개 남았어요. 우리는 시험을 그리고 잘 보면 됩니다. 됐죠? 이거 38번 쉬워요. 이거는 내용이 쉬워요. 물이 파괴적인 이유는 뭐냐면, 물은 흐르지 않고 비압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스티로폼하고 좀 달라서 얘네들은 퍼져야 되는데 퍼지지 못하면은 압력이 우리가 몸으로 받는 거지. 가볼게. 액체는 is destructive, 파괴적입니다. 빈칸 추론 조심할게요. 파괴적입니다. 액체는 파괴적이에요. 폼은요, 자, 여기 때 폼은요, 고무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고무. 메모리 폼 같은 거, 비계 같은 거. 얘네들은요, 느껴지는데요, 형용사 쓰는 거죠. 부드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주어동사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쉽게 압축이 되거든요. 압축이 되기 때문에. 눌려진다는 얘기야. 충격을 흡수하면서 눌려지니까는 그들은 부드러워요. 만약에 네가 점프한다면, will 쓸 수 없다고 그랬죠. if가 나오면 네가 점프하면요, onto foam mattress, 그 고무로 된 매트리스로 점프를 한다면 you will feel, 너는 느끼게 될 건데, 이것이 그 고무가 너의 아래에서 굴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구부려지다라고 했던가? 너의 아래에서 구부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됐지?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feel이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보통 쓰는 건데, 얘가 지각 동사잖아요. 지각 동사.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은 ing 형태로 오는 거죠. 자, 됐으면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근데 wicked, 액체는요, don't do, 하지 않아요. 이것을.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대신에 그들은 뭐 합니다? 흐릅니다. 구부러지지 않고 흘러버려요. 너는요, see, 보는데요, 이것을, 물이 흐르는 것을 봐. 강에서 봐. 그리고 너는요, turn on, 틀어. 탭,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도 봐. 만약에 네가 use, 스푼을 사용했어.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커피를 뭐 할 때도, 저을 때도 봐. 이렇게 되겠지. 저을 때도 봐. 그래서요, 너는 사용하는데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너의 커피를 젓기 위해서 스푼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네가 수도꼭지를 틀 때, 그리고 네가 이제 강을 봅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네가 이때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you jump off, 네가 점프를 뛰었어요. 다이빙 볼드에서 점프를 뛰었을 때, 그리고 때렸을 때, 됐죠? 때렸어. 누구를 때렸어? 그 물을 때렸는데 뭐를 가지고 때렸어요? 그치, 몸을 때렸을 때. 그 물에 몸을 가지고 물이 아니라 그 물에 몸을 때렸어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 물의 본체 정도로 갈까? 그냥 물을 때렸을 때
그 물은 has to 뭐뭐 해야 됩니다. 흘러서 나가야 됩니다. from the you 너로부터. 그러니까 네가 딱 뛰어내렸을 때 여기 사람이 이렇게 뛰어내렸을 때 여기 물이 이렇게 닿으면은 물이 네가 딱 닿았을 때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얘기야. 흘러야 된다는 얘기야. 그림 잘 그렸죠? 하지만 그 흐름은 take 필요로 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해요. 자, 여기서 봐봐. 내가 흐르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을 필요로 한대요. 만약에 네가 너의 스피드가 그 충격의 스피드가 너무 위대하다면 그 스피드가 단수니까요. 2주로 갈게요. 너무 빨랐어. 그러면 그 물은 빠르다면 그 물은 will not be able to flow. 흐를 거다, 흐르지 못할 거다. 흐르지 못할 겁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흘러서 없어지지 못할 거예요. 됐죠? enough는요, 형용사를 꾸며줄 때 뒤에서 꾸며줍니다. 뒤에서. 그래서요, enough, 뒤에서 꾸며주니까는 fast enough가 돼야 되죠. 충분히 빠르게 흘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밀어요. 다시. 너를요. 내가 몸이 딱 닿았을 때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면은 내 몸에 충격을 안 받는데 이거 다시 너를 밀어낸다는 얘기야. 다시 너를 밀어내요. It is the him. 이것은 바로 그 힘입니다. It is 나왔고 that 강조용법으로 보면 되겠죠. 이것은 바로 그 힘인데 that 어떤 힘이냐면 sting 찌르는 힘입니다. 스팅이 이제 찌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책에서는요, 스팅을 찌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쓰리게 하다, 아프게 하다라고 했어요. 너의 피부를 찌르는 그 힘입니다. as 뭐뭐 할 때, 너가 벨리 탑 할 때, 벨리 탑이 뭐지? 배로다가 배가 탑이 아니라 플롭이거나 플롭. belly flop into full. 너가 belly flop 했을 때. 자, belly flop은 여기서 배로 물에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뭔지 알지? 보통 그 다이빙 할 때 보면은 머리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배로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뭐 배치기라고 하잖아.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조금 아파. 근데 남자애들이 보통 이렇게 해서 나도 경험하게 했지만 이렇게 딱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이려고 안 아픈 척 합니다. 근데 진짜 아파요. 뭔지 알아. 아는 사람들은 알아. 그 풀 속으로 배로 떨어질 때 너의 피부를 찌르는 또는 쓰리게 하는 바로 그 힘입니다. 6번 문장은요. 강조용법입니다. 지금. 이드즈드 강조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걸렸는지 보자. 만드는데 falling into water from the great height. 매우 높은 높이로부터 물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만들 때, 그러니까 때에 지금 걸리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때에 걸리고 있는 거니까, 스팅스랑 같이 하면 되겠네요. 스팅스, 그리고 makes. 이렇게 가면 되겠다. and가 그렇게 묶어주고 있네요. 떨어질 때. like 뭐뭐처럼, 콘크리트에 착지하는 것처럼, like는 전치사니까요. 전치사니까는 랜딩으로 가면 되겠죠. 콘크리트에 착지하는 것처럼 매우 높은 곳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만들 때, 네가 물 속에 배로다가 떨어질 때 너의 피부를 뭐 하는 거야? 찌르는 바로 그 힘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어요. 이거네. 요 부분이 선생님 봤을 때 빈칸처럼 문제로 나오면 좋거든요. 앞에 in이 있거든요. compressibility가요. 이게 압축성이라는 표현인데, 압축성인데, 앞에 in이 없어서 B가 된 거야. 비압축성. 그러니까 압축되지 않고 흐르는 그거는. 물이 압축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흐르는 거죠. 비압축성은 결국 flow를 얘기하는 거야. 압축되지 않는 거니까. 그 flow는 압축되지 않는 것은 is 또한 이유입니다. 이 y를 해석할 때요. 이유라고 봐도 돼요.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그 웨이브들이 의 주동이잖아요. 웨이브들이 can have 가질 수 있는 거야. 파도들이 가질 수 있어요. 이러한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이유고요. and 그리고 in the case of 쓰나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유입니다. 이거 되죠. 왜 어떤 이유면요. 그들이 파괴할 수 있는지 건물들을 파괴하고요. 도시들을 파괴하고요. 됐죠? 그리고 차들을 던지는지를 그리고 던집니다. 지금 보면 그들이 던지는 거니까 능동으로 가면 되겠죠? 그들이 토스 던지는데요. 차를 던져요. 어라운드 쉽게 여기저기 쉽게 던지는지에 대한 이유 왜 던지는지를 그리고 파도가 왜 힘이 센지를 비압축성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비압축성은 그거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어요.
선생님 믿죠? 그래요. 이건 7번 문장에서 요거는 빈칸 추론. 근데 빈칸 추론 이거 너무 쉽지 않아? 질문 38번은요, 뭐, 어려운 게 없었어요. 어려운 게 없었으니까는, 이렇게 가자. 물이 파괴적인 이유. 땡땡. 고무랑은 달리 압축되지 않고 흐름. 압축되지 않고 흐른다는 얘기는 뭐라 했어요? 물의 비압축성.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요, 뭐, 첫 번째의 디스트럭티브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문의 비압축성. 이게 파괴적이고 비압축성. 요런 것들이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오면 좀 좋다. 이 정도고요. 지금 이게 그 끼워넣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순서 맞추기 문제로다가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뭐 7문장이니까요. 2번, 3번 묶어주고요. 이거 묶어주고 그 힘에 대한 정의가 나왔으니까는 A, B, C 순서 맞추기 문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